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추가적으로 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이전 버전으로 보면 영국 재료가 좀 완화가 됐다. 또 유럽 크레딧 스위스 문제도 좀 진정이 됐다.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이제 차트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여드렸는데, 데이터, 급락을 하면 그 다음 달에는 제법 반등하는 그런 어떤 징크스, 딱 복가되니까 기술적 반등 들어오는 거죠. 이런 어떤 재료들 때문에 이제 반등을 시작했다가 재료가 조금 더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어제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 주식을 사라. 내년도에 코스피가 26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도체 최악의 사이클은 올해 4분기 또는 내년도 1분기가 될 거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아시아 신흥국 내에서는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들이 느끼기에 이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제 시장을 10월 들어서 상승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재료가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업종으로는 반도체주 흐름이 좋잖아요. 왼쪽이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변화거든요. 주가 추이를 보면 50달러 밑으로 내려가서 48달러 88센트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저점 대비 10% 정도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7일 중에서 6일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8만 원대를 바닥으로 해서 10% 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근데 이거 딱 차트로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 게 강한 저항대가 바로 또 눈앞에 있죠. 60일선을 계속해서 저항으로 이제 받아들였던 종목이거든요. 이게 9만 한 3천 원 정도 되면 그게 이제 센 저항이 될 텐데, 그 선 부근으로 가면 이제 투자자들이 좀 자신감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이번에 9만 5천 원까지 보고 거기서 안착까지 갈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이번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한미에서 반도체주가 계속 강세를 보이는 거. 근데 이게 저항이 될 만한 뉴스도 적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메모리 감산 안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감산하겠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겠죠. 왜냐면 감산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주요 거래선에서 더 많이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일부러 감산을 안 하는 척 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어떤 소식이 향후에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실적 발표와 함께 이런 내용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핵심은 우리가 다른 건 다 모르겠고, SK하이닉스가 저 61선을 돌파하고 안착까지 할 수 있는지, 9만 5천 원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이번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건지, 요거를 좀 보면서 우리가 반도체주의 반등폭을 좀 가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거 되게 많아 보이는데 부정적인 거, 조심스러운 것도 없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도 어려운 게, 이제 보통 시장의 추세가 바뀔 때는 정책의 변화가 나올 때거든요. 근데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조기 금리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라파엘 보스틱이라는 사람은 연말까지 계속 금리 올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메리 데일리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이 내년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하고 있는데 현실이 되긴 어려울 거야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금리 인상에 대한 상상을 버리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확률이 어제보다는 0.25%포인트 정도가 이제 내년도 전망치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연준 인사들이 이렇게 좀 세게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언제 파월이 됐든 누가 됐든 좀 센 발언 누가 하나 나오면 시장이 또 한바탕 덜컹거릴 여지도 아직까지는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급을 보면 어쨌든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마지막 거래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틀 부째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 꾸준하게 이제 매수 우위를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매수하는 종목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매수하면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많아서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못지않게 들어와요.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만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등락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파생 상품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쪽에 집중을 하는 건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하이닉스까지 같이 매수를 하면 하이닉스를 매수한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나? 반도체 시각이 바뀌면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에도 조금 변화가 생기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패키지로 껴있는 거는 조금 다행스러운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동차 다시 매수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2차 전지주들 좀 매수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반면에 전차,
팔고 2차 전지 쪽의 매수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관은 2차 전지 쪽에 집중.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쪽을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도 종목별로 보면 2차 전지 쪽 종목의 매수가 좀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매도 쪽에서 보면 이제 엔터주를 좀 골라서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엔터주가 일시적인 매도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매도 쪽에 치우치는 날이 좀 자주 관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에서는 이제 역시 뭐 2차 전지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있고 그 외에 원익 QNC라든가 LX 세미콘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SFA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숫자가 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런 종목들이 이게 또 이번 주 들어서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좀 정리해 보면 연준 인사들의 강성 발언이 오늘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투자자들이 계속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FMC가 없다 보니까 조금 애써서 좀 밀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무시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지 아마 이제 투자들은 강하게 발언 나오는 것보다 다음 주 CPI 보고 판단하자. 그러니까 이런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강성 발언이 나오는데 이제 수위가 더 올라가지만 않으면 돼요. 예, 기존보다 예를 들어서 뭐 내년도 예상하는 게 금리 인상 한 번 정도 올라가는 것까지는 예상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누가 한 내년도에도 1%포인트 올라갈 거야. 이래버리면 시장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강성 발언이 어떤 수위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국제효과가 좀 의식이 되죠. 오펙 플러스하고 바이든하고 맞서고 있잖아요. 200만 배럴 감산 이렇게 하니까 바이든은 비축유 1000만 배럴 더 풀어 막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 때문에 바이든은 이제 유가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유가가 거슬림을 주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상 되게 중요한 51선 저항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가 $90, $95 이렇게 가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메인 이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잡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게 나올 텐데 예상은 전분기보다 줄었을 거야. 그리고 다음 분기는 더 줄 거고 그 다음 분기는 더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상이긴 한데 정작 눈으로 보고 나서 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될 건지 요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 이번 주 최대 하이라이트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반도체 코스닥 반도체 장비주 2차 전지주 뭐 조선주 이렇게 움직였는데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인데 올해 50조 원, 내년도 41조 원, 내후년도에 54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가면 주가는 지금부터 반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등하고 좀 쉬었다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문제는 자신감이 떨어져서 2024년도를 별다른 어떤 플러스로 이것만 돼도 적은 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 이상 거의 30% 영업이익이 증가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만 나오면 주가는 지금부터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내일 잠정 실적 이후에 저걸 또 하향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지 요게 이제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기록들이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데 코스피가 8월 26일 이후에 처음으로 3일 연속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계속 홀짝홀짝 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직전 직후 그때 이틀 올라간 거 이후에 9월 이후에 3일 올라간 적은 없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든 코스피는 8월 이후에 처음으로 3일 연속 올라갔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3월 이후에 처음으로 4일 연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하이닉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61선 그러니까 93,000원, 4,000원 넘어가서 95,000원까지 찍어줘야지 더 수월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2020년 2월 이후 처음으로 5일 연속 빠졌어요. 되게 오래간만에 5일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데이터 중에서 원달러 환율이 2달 연속해서 종가로 1,400원 이상에서 마감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패턴이 나와주게 되면 시장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00원 밑에 한번 찍어줬었는데 이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지 요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인데 신용과 코스닥 지수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지수는 여기에 이제 반영을 못한 건데 아직까지는. 근데 신용이 피크 대비 20%가 빠지면 코스닥이 되게 크게 올라갔었어요. 한 10% 정도 지수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신용이 지금 제가 확보한 데이터 상으로는 그러니까 이후 데이터 하루 정도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 18%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 근접했어요. 근데 지수 반등은 한 5%. 그러니까 지수가
신용이 20% 빠지면 코스닥이 한 10% 정도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신용이 더 빠졌다면 코스닥이 여기서 한 5% 정도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이 이후에 나오는 숫자상으로도 더 빠지고 있는지, 요것도 코스닥 반등폭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데이터니까 이것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공개 후에 시나리오 1, 2 잘 구분해서 이제부터는 좀 계속해서 반도체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실적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기존에 직전까지 강했던 종목으로 다시 넘어갈 거냐, 요걸 좀 우리가 가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많이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